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달할 겁니다. 요번에도 이제 실제 경매 사건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내용도 실제로 경매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부동산 경기는 불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면 역관계로 경매 경기는 호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심을 가지셔서 경매 법정에 가시게 되면 경매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상당히 이 싸게 이렇게 경매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목표를 두 가지를 세우셔야 돼요. 첫 번째는 과연 내가 실수요자로 큰 평수를 노릴 것이냐. 이런 경우는 40평대 이상의 중대형 평수를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아파트를 통해서 재테크의 수단으로 단기 처분을 하고 싶다. 이때는 중소형 평수, 적어도 32평 이하대, 전용 기준에서 25.7평 이하대를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실제 경매 사건을 통해서 아파트는 어떻게 우리가 선정해야 되고, 아파트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주의를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또 복잡한 권리들은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가 자신감 있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이 사건 현황에 대해서 잠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집중하시죠. 본건 아파트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에 소재한 아파트고, 층수는 12층이고, 여기 아파트 단지를 세대수를 조사하니까 1750여 세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대단지로서 방향도 상당히 좋고, 이 아파트의 이 배후 지역도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 아파트였습니다. 자, 사진에 보시겠지만은 아파트의 구성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조경이라든지 또 아파트의 구성이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정면을 보니까 정문 출입구도 상당히 이렇게 넓게 뻗어 있어서 아파트의 단지 구성이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빠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직접 한번 관찰을 해봤는데 이 동네 지역에서도 이 본권 이 아파트 물건이 상당히 매력 있는 아파트 단지로서 이 아파트의 이 건설 회사도 이 네임밸류가 있는 건설 회사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아파트였죠. 자, 화면에 보시겠지만 아파트의 구성 배치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본권 사건에 대해서 보니까 2011 타경 40931이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의 이렇게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물건 종별이 아파트고 대지권이 이 30.128제곱미터니까 9.114평이고 건물의 면적이 84.96, 이건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25.7평입니다. 자, 감정 가격 한번 보시죠. 감정 가격이 3억이고 여러 번 유찰이 돼서 이 최저가가 이렇게 49%까지 이렇게 떨어졌고요. 보증금은 일반 보증금으로 이렇게 법정 매각 보증금 10%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입찰 진행 내용을 한번 보시면 1, 2, 3차까지 진행돼서 보통 인천 같은 경우는 이 3차까지 진행이 되면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이 30%씩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3차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4,700인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입찰자가 무려 이 50명 이상의 입찰이 붙었어요. 그래서 워낙 인기 좋은 아파트라서 낙찰을 2억 2,890만 원 이렇게 낙찰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의 현황 보니까 건물의 현황이 20층 중에서 12층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주거용으로 전용은 25.7입니다. 자, 여기에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임차인이 현재 있는데 현재 임차인이 월세로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가든 주거용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현재 월세가 얼마에 들어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고 현재의 시세를 판단하셔가지고 그 담보가치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됩니다. 임차인이 전입일이 2010년 10월 29일 날 전입을 했고 확정일자가 동일날이고 배당 요구가 2011년 9월 15일 날 배당 요구를 했죠. 자, 이 등기부 현황을 보시죠. 등기부 현황에 가장 빠른 순위가 2009년 5월 26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그 후순위로 압류가 들어왔고 가압류가 들어왔고 임의경매가 들어왔는데 가장 빠른 근저당이 2009년 5월 26일 날에 이것을 말소 기준 권리로 보고 후순위 권리들 다 소멸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등기부상에 하자가 없는 권리였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자, 위치도를 보니까 위치도가 이 삼성 레미안 있고 서해 그랑블 있고 상하초등학교 그 다음에 또 이 올림 아파트 이게 이 지역의 현장 가보니까 금호 아파트로 이렇게 1733세대 이렇게 해서 본권 건물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집중하시죠. 이 아파트 투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보고 마음에 들면 바로 입찰 그런 관념은 좀 버리시고 어느 기준과 그 다음에 어느 테마는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요건을 제가 여러분께 전달할 텐데요. 첫 번째 아파트는 환금성을 여러분들이 최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아파트의 투자는 그게 두 가지로 본다 그랬죠. 나는 교통 여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나는 산 밑에 아파트가 좋다. 이걸 일종의 이걸 뭐라 그래요? 셀링 포인트라 그럽니다. 그러면 산 밑에 아파트는 나는 좋아하는데 나 자신 혼자 좋아한다 그래서 산 밑에 아파트를 입찰받아서 이걸 단지 차익을 남기겠다. 그건 좀 곤란하다는 거죠. 또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은 아파트 단지가 큰 건 필요 없다. 나는 한두 동 있는 나홀로 아파트가 최고다. 그럼 본인은 좋아하는데 객관적으로 그걸 단기 처분할 수 있느냐. 수익성 측면에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환금성이라는 거는 자, 이건 단기에 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가장 중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단기 처분에서는 평수가 상당히 고려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매매를 하거나 분양을 받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은 경매라는 주 테마를 두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잖아요. 경매에서의 아파트는 환금성을 따져야 되고 환금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겠습니까? 환금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수가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40평대, 50평대 이러한 큰 대형 평수들은 환금성이 약하다.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에서는 입찰률이 많아요. 유찰률이. 그러면 나는 환금성 필요 없고 경매 투자 목적이지만 나는 실수요자로서 들어가 살겠다 그러면 그런 중대형 평수가 위주로 하시면 되겠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환금성 이거를 경매 입찰을 받아서 나는 빨리 현찰화하겠다. 환가하겠다. 자, 이런 측면에서는 33평대 이하 전용 25.7평 이하를 여러분들이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지 전체 규모, 입지 환경 조건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단지가 예를 들어서요, 500세대 미만 정도 되고 한두 동 있는 나홀로 아파트다 그러면 나중에 이 경매 입찰을 받아서 누가 사겠냐고요, 그거를. 그죠? 왜?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단지를 보고 아파트의 조경을 보고 관리 상태를 보고 이런 거를 많이 따지게 되겠는데 그러한 입지와 환경 조건이 되지 않다 그러면 아파트 입찰은 싸게 받을 수 있더라도 과연 이걸 매각 가능하느냐, 단기 처분이 가능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연 아파트는 환금성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된다? 단지 규모가 큰 거 위주로 500세대 이상을 저는 판단하는데 1000세대 이상이면 더 좋아요. 아무튼 최소화 요건을 500세대 이상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 주차대수입니다. 주차대수. 자, 이 주차가 최소한 1.2 이하 나오게 되면 어떤 아파트는 완전 주차 전쟁 납니다. 자기 차를 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입찰받기 전에 조사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층수가 문제인데, 층수가. 자, 이 층수는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요. 경매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환금성을 따지려면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로얄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층이나 꼭대기층이 가장 싸게 받을 수 있다. 그 경매 싸게 받을 수 있어요. 있는데 나중에 단기 차익 매매하겠다. 단기 매매하겠다. 그럼 층수가 좋은 층이 아니면 잘 안 팔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로얄층 위주로 해서 이 단기 차익을 노리셔야 된다. 그럼 로얄층은 비싸잖아요. 경매 입찰가가 셀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세다는 거는 보편적인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럼 경매는 뭐죠? 층수가 좋더라도 그 경매 입찰을 싸게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매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층수가 좋더라도 경매 입찰을 싸게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방법과 기법을 익히게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경매 받으실 때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가능성 여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아파트들이 뭐 15년, 20년 이렇게 지난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러면 과연 재건축 가능하냐? 또는 리모델링 가능하냐? 자, 어떤 아파트가 재건축 가능성이 있다? 리모델링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거 뭐죠? 여기에 대해서 경매 입찰을 충분히 받으셔도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재건축 조합이 지금 결성이 이미 되었는지, 리모델링 조합이 결성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결성이 됐으면 지금 내가 입찰을 받고 하자는 평수에서 과연 내가 몇 평을 만약에 리모델링해서 또는 재건축해서 몇 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거 어디서 할까요? 이런 거 아는 방법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디서 알겠어요, 이거? 현장 나가보시면 중개사무소 가셔도 알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도 지금 우리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다 이렇게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아파트에서는 이 개발 호재를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과연 신설 교통이 가능성이 있느냐. 자, 이건 여러분들이 미래철도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 미래철도 홈페이지에 정부에서 현재 이 아파트 주변 지역 또는 상권 주변 지역에 이 전철 신설 예정 계획을 이렇게 선을 그려놨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서 과연 내가 경매받고자 하는 아파트가 미래철도에 혹시 전철 계획이 있는지 이걸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사전 작업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체납관리비 부분인데요. 이 체납관리비 부분은 이게 왜 조사해야 되느냐. 아파트가 33평이면 한 달에 평균 30만 원이다. 아니 그 정도 밀려봤자 뭐. 근데 아파트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매는. 경매에서는요. 이 체납관리비가 심지어는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왜? 2년 3년 동안 관리비를 체납시키고 그 다음에 아예 촛불 끼고 산단 말이에요. 단전 나수당하고 이런 일들이 경매에서는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체납관리비를 관리소를 통해서 관리소를 통해서 체납관리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 이 체납관리비가 상당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지권 부분인데요. 아파트를 경매받으실 때 대지권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관찰하셔야 돼요.